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,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? 금년에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6호 태풍 조용히 지나갔습니다. 물론 경상남도 밀양이나 또는 경상북도 문경 이런 지역은 피해가 좀 심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태풍이 조용하게 큰 피해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홍로 본격적인 착색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일부 지역에 좀 성격 급하고 조기 출하를 목표로 하는 농가들께서는 이미 8월 초에 저ገብ을 마무리 짓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금년은 추석이 늦죠. 추석이 늦은 만큼 출하를 그렇게 빠르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추석이 늦은 관계로 금년에 추석 임박해서는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. 아리수를 비롯해서 금년에는 가뭄까지 출하가 될 걸로, 그리고 조생후지,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시나노 골드도 일부 출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. 자, 금년 사과 생산 예상량은 전년보다 한 20% 가까이 감소가 된 46만 톤 정도로 생산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탄저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예측치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탄저병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년에 총 사과 생산량은 45만 톤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금년에 홍로뿐만이 아니고 후지에서도 탄저병이 지금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과원도 일부 탄저병이 나온다고는 합니다. 그러나 유관성으로 확인했을 때 탄저병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이 되지 않는,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한 그런 과원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탄저병이 됐건 갈반병이 됐건 이 병의 중이 심하게 발생이 된 그 과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. 내가 똑같은 방제력으로 방제를 하는데도 어떤 농가는 굉장히 깨끗한 과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, 또 어떤 농가들은 갈반병, 탄저병 또는 견무늬 썩은 병 이런 병의 피해를 상당히 심하게 받은 그런 과원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병해가 심하게 발생이 된 과원들은 내가 금년에 방제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특히 이 병해충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그냥 똑같은 방제력을 활용을 해서 방제를 해도 병해충 피해가 많은 경우를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농약을 희석할 때 사용하는 물입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물은 관수를 하거나 이런 데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죠. 그러나 병해충 방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물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 평균 지하수 pH는 6.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6.8이라고 하면 물론 일부에서는 6.8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약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살균제의 약 99% 정도는 물이 상성일 때 약효가 잘 발현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효를 100%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의 산도가 5.0일 때 가장 좋은 약효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어제도 제가 횡성에서 한 농가를 방문을 해서 그 농가는 갈반병 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거의 잎이 한 50% 정도 떨어진 그런 농가였습니다. 그런데 제 원주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물을 아무런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는,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본 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방제를 할 때만큼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수 평균 물의 산도가 6.8에서 7.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이라고 한다면은 약효과가 적어도 30% 이상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
뭐 지하수를 쓰건 뭐 하천수를 쓰건 거의 뭐 7.0 가까이 되는 그런 pH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약을 희석하기 전에 반드시 뭐 빙초산이나 또는 뭐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이런 식초들을 반드시 희석을 해서 물의 산도를 떨어뜨리고 난 후에 그렇게 약을 희석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는 물의 상태, 즉 물의 pH고요. 자, 두 번째는 살포 양량입니다. 자,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오는 해, 특히 남원 지역이나 장수 지역 같은 경우는 5월, 6월, 7월 이렇게 3개월 동안 비 내린 강수 일수가 거의 50일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즉 이틀에 걸쳐서 하루 정도는 비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, 이런 해에는 평소에 우리가 살포해 주는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보통 우리가 뭐 400평이나 500평에 500리터 정도씩 살포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적어도 300평에 500리터. 물론 너무 과하다 싶을 그런 느낌은 있을 겁니다. 살포 양량을 충분히 늘려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한다면 이 병해충 피해를 훨씬 더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한 번 방제할 때 한 차를 더 쓰게 되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. 이게 아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한 번 방제할 때 한 차만 더 사용하게 되면 10차, 20차, 30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. 즉, 한 차를 더 사용함으로 인해서 병 발생이 그만큼 적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량이나 소득이 더 높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방제하실 때 물의 산도, 그 다음에 살포 양량,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가. 뭐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우리가 그 살균제 중에 단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, 즉 뭐 다3계통이나 사1계통, 즉 스트로빌루린계나 아니면은 이비아이계통, 이런 침투성이 강한 약재는 단제로 사용을 하면은 1년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모든 방제액들을 보면은 1년에 다 3계통, 즉 스트로빌루린계 1년에 적어도 2번, 그리고 사1계통, 이비아이계통도 거의 2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방제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트로빌루린계하고 이비아이계통, 또 이제 트리아졸 계통 같은 경우는 같은 계통을 1년에 단제로 2번 이상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약 효과가 발현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살포하고 있는 방제력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. 또 일단 병이 발생이 되면 약을 이제 더 자주 하시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? 우리가 뭐 농약을 구입하러 가서 내 과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농약 판매하는 데에서는 주로 다계통, 다3계통이나 사1계통 이런 계통들 또 지속적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내성은 자꾸 빨리 형성이 되고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병이 발생이 되면 일단 단제는 보류를 하시고 합제로, 즉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는 이런 합제로 방제를 해 주시는 것이 약 효과를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병해충 피해가 금년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된 그런 경우라면 첫째는 물의 상태, 즉 물의 산도, 둘째는 내가 적정량을 살포를 하고 있는가, 즉 살포 양량을 검토를 해보시고, 세 번째는 내가 금년에 사용했던 약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들을 내가 주로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병해충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지금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최대 주산단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, 무주군, 그리고 경상남도 거창군, 이 세 개 지역이 우리나라 홍로 최대 주산단지죠. 그런데 지금 이 세 개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금 모든 지역에서 탄저병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장수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이미 수확을 포기한 그런 농가들도 제법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탄저병 방제,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금년에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